바잉 더 딥. 저가에서 사라. 코렉션 기간이 끝나고 그동안의 금리 인상의 상승 기간이 멈추고 다시 나스닥이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기사 중에 봄철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미국의 집값은 금리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하락세가 추세가 뚜렷해서 봄철에 집값은 상승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도 공급이 타이트하고 하지만 충분한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인데요. 세계가 뉴 슈퍼 사이클, 새로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그런 기사인데요. 이 핵심은 뭐냐면 현재 고물가라든가 뭐 GDP 성장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슈퍼 사이클을 이끌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참고만 하시고요. 확실히 디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특히 이제 뭐 GDP가 내년에도 2%대 중반의 상승률이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강한 수요 그리고 고물가와 고용 안정이 추세적으로 이어갈 거기 때문에 AI를 축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등이 이러한 슈퍼 사이클을 이끌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최소한 당분간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이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당분간 좀 하기 힘들고 지역적인 어떤 긴장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고물가라든가 고금리 그리고 강한 고용이 슈퍼사이클을 이끌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축에는 AI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그 축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47,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수일 내에 아마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강한 상승세의 주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 이게 주곡인데요. 정고점을 돌파를 해서 거래량을 동반한 강력한 상승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추세가 금방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뉴스에 따라서 일부는 뉴스에 셀링하는 그런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점의 징후는 없다. 특히 오늘 뭐 나스닥이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면서 이러한 위험자산에 대한 상승 기대가 다시 커진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uple of day, 그러니까 2일 내에 ETF가 뭐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ETF에 대한 승인은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수수료 관련 수정안들이 최종적으로 SEC에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빠르면 목요일, 내일 모레서 금요일 날 이러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body is talking about hidden risk of Bitcoin ETF.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수수료 관련 사항이에요. 이 관련 사항도 관심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크로 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2%대 상승을 하고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해서 4%대 초반까지 상승을 했는데 금리가 다소 안정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20원까지 갔다가 간밤에는 1312원까지 하락하는 등 금리 안정화에 따른 환율도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6.43% 상승을 했고 테슬라가 1.25% 상승을 하는 등 말 그대로 반도체와 전기차가 이끄는 화끈한 나스닥의 반등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MD도 5.45%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이게 이게 주봉 정도 되겠네요. 이게 220달러에서 280달러까지 갔는데, 이게 최근에 많이 조정을 보였는데 240달러에서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500달러를 넘어선 거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엔비디아가 몇 달러까지 갈 것인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이제 주요 섹터가 반도체 무엇보다도 첫 번째도 반도체, 두 번째도 반도체, 반도체가 이끄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AMD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가 6.43%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애플도 2.42% 상승을 해서 상당히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긍정적인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거의 반도체가 시장을 이끄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저점에서 반등을 디디고 상승을 해서 1.85%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이 있는 그 반도체, 디램 반도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인데요. 이게 주봉 단위로 해서 524달러를 25달러를 오늘 돌파를 했고요. 오늘 거의 공중으로 쏘아 올린 거대한 로켓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궁금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거든요. 요게 이제 구성 종목이 하이닉스가 21.16%, 삼성전자가 19.54%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관련 아까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을 했고, 기타 이제 이머징 마켓 지수, 코리아 지수 EWI는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패시브 자금 쪽에서는 큰 기대할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건 그 엔비디아의 상승은 결국 성장 동력이 품사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전망을 이끌 것이고, 이쪽에 이제 액티브 자금이 어떤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테슬라 채권 혼합이거든요. 타이거 이제 구성 종목 중에 이제 테슬라가 들어가 있어요. 테슬라가 29.5%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국채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을 해서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됐었고, 하지만 이게 저가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도 저점에 저가 매력이 있다 해서 긍정적인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buying the dip, buy the dip, 저가에 매수해라 하는 트리거가 작동을 했고, 그동안에 공포와 탐욕 지수가 상승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조정을 겪고 확실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지수도 저가에 일단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이제 여러 가지 파생 상품과 어떤 최근에 태양건설이라든가 대건설과 관련해서 채권 매도세가 원달러 환율을 상방으로 이끄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시스템적으로 넉넉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시초가에만 좀 피하고 장중에 적절할 때 타이거 반도체는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지수, 요거는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ETF에 대해서 투자 관점과 그 다음에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